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요즘 많이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도 우스운 일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숨은 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고 우스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외교부가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지난 3월 26일이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 베네루스 삼국의 하나인 벨기에 필리프 국왕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3월 26일 저녁에 청와대에서 환영 만찬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때 정경련 회장,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참석자들은 이제 청와대와 정경련의 관계가 새로 좀 돈독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을 잘 아는 분들은 청와대와 정경련의 관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생겨난 이후에 정경련을 적폐 대상으로 보고 계속 패싱을 시켰습니다. 정부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정경련은 초청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정경련 허창수 회장이 참석하자 이제 조금 관계가 정상화되는 모양이다. 많이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참모들에게 굉장한 불쾌한 표정으로 왜 정경련이 여기 나타나느냐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까칠하구나, 화합정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개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란 말은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직책이지만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란 직책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국가 발전, 그리고 국가 안보, 경제 등등을 고려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인을 적폐로 몰고 계속해서 만나지도 않겠다, 초청하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과연 누가 기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업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딱할 노릇입니다. 이번 사안은 이랬습니다. 이번 초청 리스트는 외교부 실무진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 실무진은 청와대와 정경련 사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경련 허창수 회장을 초청 리스트에 올렸고 또 청와대 의전팀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받은 허창수 정경련 회장은 당연히 참석했겠죠. 또 이번에 벨기에 국왕이 온 것은 한 벨기에 비즈니스 포럼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 공동 주최자가 바로 정경련이라는 것입니다. 외교부 실무진은 당연히 공동 주최자이기 때문에 정경련의 수장인 허창수 정경련 회장을 초청 리스트에 올렸고 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문재인이 바로 면전에서 참모들에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이 자리에 정경련이 왔느냐 이렇게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고 또 조합하고 단결하고 이렇게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고 또 몫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기 이전에 어떤 감정을 받았기에, 어떤 쇼크를 받았기에 정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기업인이 모든 것을 다 떼먹고 도둑질하는 그런 집단입니까? 국가 경제 주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그런데 그런 좋은 성기능은 아예 무시하고 일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기업과의 소통은 경총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 굳이 강조를 한 이면에는 문재인의 신기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겠습니까? 정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경제란 것은 바로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 국민이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도와가면서 해야 경제 활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경련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샷아웃시키고 경총만 굳이 편애하면서 우리 경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발판도 정부가 지금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엄청 들였지만 취업자 수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통계인지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면 54조를 들여서 5천 개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고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든 것입니까? 54조. 엄청 많은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고작 5천 명밖에 취업자를 늘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의 한 축인 정경련은 아예 무시하고 경총만 계속 쓰다듬어 주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것은 편견입니다. 편견 아닙니까? 정경련 이전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 집회 자금도 대주고 이런 사항도 있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적폐라고 지금 모는 것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이런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정경련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 정책, 패싱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래도 정경련의 맨파워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란 제재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항에 대해서 정경련 관계자들이 미 국무부에 연장 제재를 해제시켜주는 그런 연장을 한국에 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 이런 노력도 정경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일본, 호주 등등 여러 경제적인 그런 조인트 어그리먼트 이런 상에서도 정경련이 나서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부 또 경제부처를 대신해서 정경련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정경련을 밟고 또 밟고 싶지만 그래도 정경련이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 맨파워 이런 것에 의해서 세계 여러 나라 경제단체 또 정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좀 더 좋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고 화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기 싫으면 자기 편이 아니면 아주 잔인하게 내뱉는 몰아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교부가 이번 상에서도 여러 가지 또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벨기에 필리프 국왕 내 거기 왕비는 메틸드 왕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프 국왕은 우리 나이로 60살,
1960년생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메틸드 왕비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왕자와 공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60살 1960년생 같으면 자녀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5, 6년 전의 자료였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메틸드 왕비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 왕자에게는 도련님복 그리고 딸에게는 공주님복 이런 한복을 선사를 했는데 여기 자료가 5, 6년 전 아주 어릴 때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옷을 선물했는데 맞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키는 훌쩍 컸는데 주는 선물은 아주 어릴 때 작은 사이즈로 줬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외교부도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히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VIP에 관해서는 아주 명경알처럼 모든 것을 잘 알고 또 세세히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로 정상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데에서는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다고 한 것이 한복 선물을 준 것이 어릴 때 아주 사이즈가 작은 한복을 주으니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특히 메틸드 왕비는 한복을 굉장히 좀 사랑하고 그런 한류에 흠뻑 빠진 그런 VIP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제대로 주고받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나중에 이후에 또 다시 새로 사이즈를 재서 새로 보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일단 실패로 됐다고 각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외교부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 스페인 외교 차관에서 뜨는 10개 이상 구겨진 우리 태극기가 개양됐고 그리고 이게 외교부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할 때는 또 태극기가 거꾸로 걸려 있었고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미국에서 환영시킬 아주 색이 바른 그런 태극기가 기양되고 이런 것은 주미 대사관에서 바르게 고치고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 외교부가 지금 문제가 진짜 많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탈북자 세 사람이 베트남에서 어떤 군부대 지휘관에 체포가 됐는데 빨리 연락해 주면 외교부에서 빨리 신원만 확인해 주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되다 다시 추방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베트남 당국에서 잘 조치를 해서 중국 관에게 넘기지 않고 그냥 국방 추방만 했기 때문에 다시 제3국을 통해서 안전하게 되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외교부의 지금 하는 모습은 너무 철이 없고 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잘못이 많겠죠. 이 사람은 외교부 고위 관료 출신도 아니고 통역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스페셜하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복잡 다단한 외교부에 여러 가지 사항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부는 레토릭이라든지 수사도 많고 그리고 외교적인 용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 미미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에 트러블이 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외교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 1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차 개선되는 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문제도 미국 쪽에서 한국 쪽으로 바꿨는지 지난번 청문회 때는 반드시 국적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지금 문제가 되는 장관들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프, 벨기에 국왕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을 보내는 것은 지난 3월 26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천안함 폭침 구주의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필리프 국왕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찾아가서 이전에 6.25 전쟁 때 벨기에 용사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희생당한 그는 자신들의 전몰 장병을 위해서 조문을 표시하고 또 당시에 벨기에 군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했던 우리 한국 병사, 지금은 팔순 노인들이죠. 이분들을 만나서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한 벨기에, 우리는 혈맹으로 뭉친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지도자의 그런 위엄, 그러면서 아주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카투사 용병까지 불러서 악수를 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에서 벨기에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벨기에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벨기에. 그렇지만 그런 모습에서 아주 어젓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리고 근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문재인도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제대로 들려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외교 행사에서 너무나 실수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제가 구태여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자다가 깨다가, 깜짝 놀라다가 깨다가 하는 그런 모습도 정말 우리 국민이 보기에서는 국격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벨기에 국왕 내에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좋지 못한 사항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벨기에 국왕의 모습 등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